네, 안녕하세요. 설월기고요. 오늘은 이제 6월 17일입니다. 오늘 하루 모두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좀 이제 노후나 좀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나서 만약에 자영업을 한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그 자영업이 뭔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자영업 해보진 않았는데 무슨 얘기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은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길을 지나가다가 보면은 이제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자영업이 그런 점포들이 또 폐업을 하는 걸 보면은 실제로 뭘 하면 안 되는지는 너무 명확한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당연히 통계청에 보면은 기업 생멸 행정 통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이 그 65%라고 해요. 그렇게 보면 대부분은 1년 이상은 하는 건데 5년 생존율이 34.7%고 대부분 자영업 이제 회전율이 3년이라고 하는데 그 이내에 많이 이제 없어지는 것은 또 사실이고, 이런 수치가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어서 결국에 이제 그 처음 100만 명 폐업을 자영업자들이 기록할 때 가장 높았었던 그 업종이 소매업이나 음식업점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45%였고, 그렇게 보면은 이 분야에서는 조금 하면 안 되는 거는 맞으니까 소상공인의 어떤 평균 영업이익이 연에 한 2,500만 원이라고 하고, 부채 보유 비율이 60%고 평균 부채액이 한 2억 정도 돼요. 그래서 자영업을 하려면은 진짜 끝까지 갔을 때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자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결국 이렇게 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수준을 못 가져가는 거죠. 2,500만 원의 연에 벌어들이는 수익이라면은 그게 이제 200만 원도 안 되는 그 월에 그 임금일 텐데, 결국에 가족의 노동을 공짜로 넣고 버티는 구조이고, 게다가 이제 부채 보유 비율이 60%를 넘었으니까 많은 자영업자는 돈을 벌려고 창업을 했는데 실제로는 빚을 내서 월세나 인건비와 재료비를 막으면서 버티는 상황입니다. 자영업을 절대 안 되는 업종들이 있다면은 첫 번째가 이제 카페 창업인데요. 카페가 자영업자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업종이라고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예쁘고 편하고 감성적이고 진입장벽이 낮아 보이는데, 커피 머신 하나를 놓고 인테리어를 예쁘게 하고 뭐 디저트 몇 개를 팔면 손님이 올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카페나 하나 차리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이미 너무 위험한 거고, 누구나 쉽게 생각하는 업종이라면 누구나 쉽게 뛰어드는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업종들은 결국에 당연히 그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마켓 쉐어를 이미 있는 그 파일을 나눠 먹는 구조에서 경쟁이 너무 당연하고, 어느 업종이든 경쟁이 심하지만 훨씬 더 심하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카페가 위험한 것은 일단 너무 많은 것이고 누구나 특별한 기술 없이 시작할 수 있다고 느끼는 업종이라서 공급이 매우 많습니다. 항상 어떤 분야든 그 수급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게 보면 수급에 장사 없다라는 말은 너무 당연하고, 요즘에 뭐 대형 프랜차이즈나 저가 커피 브랜드에서도 분식류까지 음식까지 막 파는 걸 보면은 거기도 이제 돈이 되는 걸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렇게 경쟁이 심한 곳에서 이 카페가 혼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쉽지 않은 것 같고, 카페도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뭐 이렇게 저가 커피 브랜드나 개인 감성 카페나 디저트 카페나 뭐 베이커리 카페나 무인 카페까지 경쟁하는 것이 사방에 널려 있어서 손님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너무 많고, 커피 맛이 조금 괜찮은 정도로는 살아남기가 어려워서 가격이 싸면 대형 저가 브랜드와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카페는 정말 쉽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결국에 주변에 카페가 없는 곳에 차려도 나중에 거기에 좀 상권이 괜찮아지면 다른 또 카페들이 들어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객단가가 낮다고 해서 물장사가 많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아메리카노 한 잔 팔아도 매출이 몇천 원에 불과하는데요. 여기서 뭐 원두값이나 컵값이나 빨대나 뭐 되게 많잖아요. 뚜껑이나 시럽이나 뭐 우유, 전기세, 임대료, 인건비, 카드 수수료, 배달앱 수수료, 뭐 부가세 등을 다 빼야 되는데, 손님이 하루에 꽤 많이 오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남는 돈이 생각보다 적다고 합니다. 특히 커피 경쟁이 심해지니까 가격을 마음대로 못 올리죠. 그래서 손님이
막 500원 차이에도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이 커피여서 주변에 더 싼 브랜드가 생기면 바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보면 인테리어 비용이나 뭐 투자한 거, 카페 분위기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창업 초기에 돈을 많이 쓰는데 뭐 간판이나 조명이나 테이블이나 의자나 커피 머신이나 되게 많잖아요. 냉장고, 제빙기, 포스기, 뭐 주방 설비나 화장실, 벽지, 바닥 소품, 돈이 끝없이 들어가는데 이런 인테리어가 매출로 바로 이어지는 이제 ROI가 굉장히 낮습니다. 결국 그렇다 보면 예쁜 카페가 처음에는 손님이 오지만 하지만 한번 사진 찍고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단골 손님이 되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해서요. 그렇게 보면 이제 카페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면 사장이 직접 몸을 갈아서 일해야 되는 구조인데 카페가 한가하게 보인다고 편한 장사라고 착각하면 큰 착각인데요. 이제 직원을 쓰면 인건비가 부담되고 혼자 하면 몸이 갈리는 구조입니다. 저도 아는 분이 카페를 하시는데 이제 혼자서 좀 몸을 갈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나빠지는 것을 저도 이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좀 쉽지 않죠.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자영업으로 하면 안 되는 게 치킨집이나 배달 음식점인데 치킨집이 너무 많아서 또 사람들이 치킨을 많이 소비하고 그래서 이제 뭐 누구나 뛰어들고 결국에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착각하지만 원가와 수수료 압박이 엄청나다고 해요. 닭고기 가격이나 식용유나 소스나 포장재나 배달비나 뭐 광고비나 카드 수수료나 인건비가 모두 부담인데 특히 배달 중심 장사가 매출이 많이 찍혀도 실제 이익이 적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손님이 2만원짜리 치킨을 주문하면 그 안에는 원재료비나 배달 대행비나 뭐 앱 수수료나 포장비나 다 이게 이벤트 비용들 모든 게 빠져나가는데 매출은 커 보이지만 통장에 남는 돈이 적은 구조일 수밖에 없어서 처음 장사하는 사람은 매출만 보고 착각을 하는데 자영업에서 중요한 것은 매출이 아니라 그 대비 순이익이 중요하죠. 그렇게 보면 노동 강도가 치킨집은 카페보다 훨씬 높다고 해요. 단순히 닭을 튀기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데 뜨거운 기름 앞에서 오래 있어야 되니까 주문 시간이 몰리는 데는 정신없이 움직여야 되고 저녁 시간이나 주말이나 뭐 공휴일이나 뭐 스포츠 경기 날에는 주문이 몰리는데 남들이 쉬는 시간에 일을 해야 돈을 벌죠. 물론 그렇게 이제 그 돈을 벌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튀김 장사라는 게 위생 관리가 까다롭고 기름 관리가 중요해서 조금만 관리가 안 되면은 맛이 바로 떨어지고 냄새나고 리뷰가 나빠지는 걸 보면은 배달 음식점이라는 데가 리뷰 하나에 매출이 굉장히 흔들려서 주문이 줄면 앱 노출도 약해지고 이런 그 악순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곳이고 결국에 프랜차이즈를 해도 안전하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유명 브랜드 치킨집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서도 이제 프랜차이즈 나름대로 닭을 잘 튀기는 집이 있고 좀 못하는 집도 있다면은 브랜드에만 의존하다 보면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본사 기준을 따라야 돼서 마진이 제한되고 브랜드 치킨은 가격이 높아지면 소비자가 부담을 느끼고 저가의 치킨은 마진이 굉장히 박해서 좀 길 걸어가다 보면은 카페나 치킨집이 되게 많은데 이게 또 막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보면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을 생각해보고 모든 그 자영업자가 다 힘들겠죠. 그렇게 보면 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자영업으로 절대 창업하면 안 되는 곳이 편의점이라고 해요. 편의점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업종인데 물론 요즘에는 사람들이 좀 인식이 바뀌어서 편의점을 하면 그 이제 뭐 몇 년 계약을 한 그 기간 동안 적자를 보고 그 감옥에 갇혀서 산다 공포의 어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이후에 사람들이 매우 무서워하는데 그럼에도 편의점을 창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돈만 있으면은 창업하기가 쉬워서 다 도와주니까 이렇게 창업을 하는데요. 결국에 당연히 매출도 매출인데 순이익이 차이가 굉장히 크고 편의점 매출 규모만 보면은 뭐 이제 상품의 원가나 본사에서 몇 퍼센트 떼줘야 되고 임대료나 전기료나 카드 수수료나 폐기 비용이나 뭐 알바생을 쓰면 알바 인건비를 빼야 되는데 결국에 이제 신선식품 같은 거는 폐기 관리가 필요하고 담배나 일부 상품은 매출은 큰데 마진이 또 높지 않은 것을 보면은 매출 5, 6억이라는 숫자만 보고 들어가면 착각하기 쉬운데 중요한 거는 그 매출에서 어느 자영업이든 실제로 얼마나 가져가는가가 중요하죠. 또 그렇게 보면 24시간 운영 구조는 체력과 시간을 갈아 넣는 장사여서 알바를 쓰면은 괜찮을 것 같아도 그 시간에 이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알바 쓰는 것도 이제 뭐 적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결국에 인건비를 줄이려면은 점주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일해야 되죠. 어떤 편의점은 이제 오전에는 아내가 하고 야간에는 남편이 하는 그런 곳도 봤는데, 결국에 모든 시간을 매장에 묶이는 장사가 되기 쉬워서 새벽이나 주말이나 명절 근무까지 감당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좀 괜찮아 보이지만 이게 쌓이면 또 쉽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편의점이 경쟁이 매우 심하죠. 동네마다 너무 많아서 한 블록만 건너가도 하나씩 있는 곳도 많은데, 결국 저희 집 쪽에도 그 블록마다 편의점이 다 있었는데 결국 안 되는 곳은 나가더라고요. 그걸 망했었는데 또 다른 곳에 편의점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편의점은 확실히 좋은 자리에 먼저 선점해서 좀 크게 이렇게 운영하는 게 그것들이 좀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구조와 똑같은 조건에서 편의점을 차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자영업을 절대 해서 안 되는 직종 세계관 이 정도인 것 같은데요. 결국 자영업은 꿈이 아니라 숫자로 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커피 좋아하고 치킨은 누구나 먹고, 편의점은 좀 그래도 내 몸 갈아 넣으면은 괜찮고, 그렇게 창업을 하지만 나중에는 후회할 수밖에 없고 가진 돈까지 다 까먹을 수 있는 이런 결론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통계가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 오늘은 이렇게 절대 해서는 창업해서는 안 되는 자영업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